T minus 5, 4, 3, 2, 1. Booster ignition and liftoff of Discovery, hoisting harmony to the heavens and opening new gateways for international science. Discovery has cleared the tower. Houston now controlling. Roll program. Roger, roll, Discovery. Discovery's roll maneuver is complete. Is now in a heads-down position on track for its flight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면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못했던 고체 에너지 띠 부분을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는 99페이지. 자, 한 2주 전에 했던 걸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보호의 수소 모형을 배웠는데, 보호의 수소 모형에서 뭐가 있었죠? 에너지 준위가 있었잖아. 양자수가 n이 1인 첫 번째 궤도. 그때의 에너지를 E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E2, E3라고 했습니다. 즉, 원자가 하나일 때는 보호의 수소 모형을 표시를 한 거야.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궤도를 나타내지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고체에서는 이런 원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두 개일 때 한번 보자 이거야. 두 개일 때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E1이라는 에너지 준위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냥 합쳐지면 좋은데 갈라져. 왜?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서로 배척하는 원리. 파울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선생님이 교실에서 자리가 두 교실이 합쳐질 때 그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야 너 저리 가! 이런 예를 들어줬죠. 맞죠? 그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져요. 그럼 첫 번째도 미세하게 갈라지고, 두 번째 에너지 준위도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져요. 세 번째도 이렇게 갈라져요.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네. 그럼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로 갈라지겠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했죠. 맞죠?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아주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수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래 알수, 또 우주에 있는 별수라고 했죠. 맞죠? 진짜 상상도 못할 거 엄청나게 많아. 고체 안에는 원자가 그렇게 많다고요. 그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에너지 준위가 진짜 많이 갈라져 있겠지. 이렇게. 그치? 이걸 계속 그어봐. 계속 그어봐. 어떻게 돼? 결국엔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겠죠. 그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랬을 때 에너지 준위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에너지 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에너지 띠고, 얘도 뭐겠어? 에너지 띠겠죠. 맞죠? 얘도 똑같이 에너지 띠겠지. 그래서 고체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에너지 띠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에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뭐라고 한다? 띠와 띠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띠 간격 혹은 띠 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 띠를 T라고 적었던데 이거 아니다. 띠 틈입니다. 뭐 띠 틈 혹은 띠 간격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에너지 띠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한번 봅시다. 자, 에너지 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띠 중에서 보면 전자가 가득 차 있는 맨 위의 띠를 뭐라고 하느냐?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꼭 외우세요. 전자가 가득 차 있는 맨 위의 띠. 맞죠? 여기 보니까 전자가 가득 다 차 있네. 그치? 그리고 나서 그 위의 띠, 원자가 위의 띠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띠라고 합니다. 전도띠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전도란 말이 뭐야? 전기가 잘 여기에 뭔가 있으면 전기가 잘 통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건 뭐냐면 여기 띠 간격이 있는데, 즉 에너지 준위가 어디가 더 높아? 전도띠가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높죠. 왜? 궤도가 바깥쪽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다고 선생님 설명을 했었죠. 맞아? 꼭 기억하라 그랬어.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에너지를 받아. 무슨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나 더 높은 곳으로 갈래 하면서 뿅 사라져서 여기로 뿅 나타나요. 그럼 뭐라고 했죠? 전이라고 했죠. 맞죠? 그런데 여기는 전자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전자가 움직이지를 못해. 맞죠? 전자가 움직여야, 혹은 전자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이 양공이 움직여야 그게 전류, 즉 전기가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자가 꽉 차 있어 보니까 얘가 가지를 못해. 못 가. 움직이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전위에서 전도띠에 만약에 전자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얘를 뭐라고 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자유전자라고요. 자유전자가 있다는 소리는 뭘까? 그렇지.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야. 즉 전자가 여기에 전도띠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어때요?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겠죠. 맞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를 에너지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전자가 전이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전이를 하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전이를 하게 되면 여기 빈 구멍이 남죠. 이 빈 구멍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다 많고, 전자는 다 마이너스잖아. 그죠? 상대적으로 얘는 중성이니까 뭘 띄죠? 플러스를 띄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 구멍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양을 띄는 공간. 빈 공간이라 이 말이야. 오케이. 상대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얘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옆에 있는 전자는 지금 움직이고 싶어서 난리 났잖아. 그럼 전자가 이렇게 와. 그럼 여기 또 빌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옆에 또 와. 여기 빌 거 아니야. 그러면 양공이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공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양공도 움직이는 거잖아. 즉 양공이 있어도 전기가 잘 통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절연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 반도체, 조금 통하는 물체, 어떨 땐 통하고 어떨 땐 안 통하는 물체, 그리고 도체, 아주 잘 통하는 물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런 거야. 방금 이게 지금 절연체예요. 여기가 절연체. 절연체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전자들이 가득 차 있는 녀석이 있고요. 얘는 다 전자야. 그죠? 전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고요. 요 사이 간격, 얘를 뭐라고 했죠? 띠 간격이라고 했죠? 이게 엄청 넓어요. 그에 반해서 도체는 뭐냐면, 도체도 이 띠 간격이 넓지만 그게 아니라 도체는 이런 경우예요. 여기 얘가 뭐였어? 원자가 띠였지. 맞죠? 얘도 원자가 띠야. 근데 얘 밑에가 원자가 띠거든? 원자가 띠는 전자로 가득 차 있죠. 전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절반이 비어 있어. 그러면 얘를 뭐로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전도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띠틈이 없는 거잖아. 거의 없는 거잖아. 아주 미세하잖아. 이게 띠틈이야. 얘가 띠 간격이라고. 얘는 띠 간격이 이만큼인데 얘는 띠 간격이 이만큼이야. 즉 에너지 조금만 받아도 이게 퍽 올라와 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도체는 조금만 온도가 높아져도 전도띠로 전이를 하면서 자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잘 통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기 전도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절연체 같은 경우는 이 띠 간격이 워낙 넓어 놓으니까 이게 전이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절연체라고 해서 꼭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번개는 전기가 통하는 거죠. 맞죠? 아주 고압의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무는 절연체라고 하거든. 나무에 팍 했을 때 나무에 순식간에 전기가 통해요. 그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이 띠 간격을 넘을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순식간에 가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넘는 거야. 하지만 보통의 에너지로는
안 돼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는 상온에서는 저런체 같은 경우는 전기를 잘 통하지 않지만 특수하게 번개 같은 게 빵 치면 통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도체는 뭘까? 반도체는 이 띠 간격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원자가 띠에서 되지만 어떨 때는 전이를 못하는 거죠. 왜? 이 사이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통하게, 어떨 때는 안 통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컴퓨터에서 보면 0, 1 이런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다 상대적이야. 혹시 문제로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이상이 나오면서 띠 간격이 어디가 크다, 어디가 작다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도체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해서 반만 차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 여기까지 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수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또 쉬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반하고 진도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든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과제는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뭐만 하세요? 출석 체크 및 질문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